보시자마자 이거는 지어진 건데?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방송에서 사실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는 범인이 (1361회) 살인자의 자백 그리고 아크말의 고백편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2009년 창원 명소동에 있었던 택시강도 살인사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크말 보조로브가 이제 14년이 지나서 자신이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니고 당시에 강압수사 등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아크말의 주장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뤘던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크말 보조로브, 그냥 제가 아크말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박준영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용이 저희 제작진에게도 전달이 됐고, 박준영 변호사님이 이제 아크말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왜 아크말을 좀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들이 특정을 했던 건가요? 방송에서도 언급됐지만 사실 아크말이 전혀 범죄를 안 저질렀던 사람은 아니에요. 2009년 7월 달에 친구 2명과 함께 이제 현금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그런 강도 사건을 했던 실제 가해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7월 사건에 범인이 3명이 잡혔고 중부서 형사들이 3월 사건과 7월 사건의 유사성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방송에서 다 나오진 못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던 공범 2명의 경우에도 아크말과 동일하게 3월 사건의 범인이라고 추궁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에. 근데 이제 3명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크말이 창원에 연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궁 끝에 자백을 하게 됐고 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모두 다 자백을 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실황조사, 현장 검증은 1회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송에서 아크말이 현장 검증을 2번 했다고 나왔잖아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2차례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0일 날 밤에 잡히고 20일 날 수사를 받고요. 22일 날 오후 6시 반에서 오후 10시 40분경까지 1차 실황조사가 있다고 나와요. 사실은 그 전에 7월 22일 날 낮에 수사 기록에는 수사 보고라고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검증과 유사한 어떤 조사를 했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황조사로 표시를 안 하고 수사 보고 형태로 뭔가 증거물을 여기서 가져왔다는 형태로 가요. 사실상의 실황조사는 3번이 있었던 거죠. 기록을 뭐 수사 보고 형태로 한 걸 제외하고서라도 실황조사가 2회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재판부에서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법원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을 문제 삼거나 그랬던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당시에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이 1차 실황조사 때 나오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당시 변호인이 이 부분을 파고들었으면 아마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행 현장이 어떻게 보면 택시 안으로 되게 제한되어 있는데 좀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당시 서부서 수사 기록을 보면은 지문을 운전석 뒷자리랑 몇 군데서 발견을 했고 주인의 한 명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수사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밤에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있어서 수사 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수 기록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DNA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정하는 근거는 당시에 서부서 경찰서에서 수백 명 사람들의 DNA를 일일이 채취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수사 경찰들의 기억을 들어보면은 CCTV 팀 한 팀, DNA 팀 한 팀을 꾸려서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한 팀은 CCTV 다 가져오고 한 팀은 DNA를 싹 가져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확보했고 그 덕분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미제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들의 범인을 검거한 것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DNA를 확보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DNA도 뭔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건에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거는 이것을 아크말의 어떤 지문, DNA랑 대조한 흔적은 수사 기록에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타코미터기 기록이 조작되었던 부분이 충격적이었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누군가 가르는 것처럼 번호도 다 지워져 있잖아요. 지금 누가 일부러 지운 건지.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가 타코미터였고 당시에 이걸 가지고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그 범행 장소를 특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은 3월 강도 살인 사건에서 아크말이 자백한 경로대로 그려봤을 때랑 타코미터의 기록이랑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아크말의 경우에는 범행을 하고 유기 장소까지 돌아오는 경로를 거의 동일한 경로로 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는 13km 내지 14km 내외에서 타코미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타코미터 기록이 28.462km가 찍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 경찰이 내렸던 결론은 아크말이 오인을 했을 거다 단정을 하고 28.5km 정도의 경로를 만들어서 이것이 범행 후 이동 경로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난점은 당시에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아크말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타코미터 기록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타코미터 데이터 시트 보면은 그 속도 부분에서 빈칸이 있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조금 조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 기록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의문스러웠던 거는 어쨌든 1분 단위로 뭔가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속도만 3분마다 표시가 돼 있어서 저는 뭐 이게 원래 기계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우연한 기회에 방송에 출연하신 남일현 선생님을 뵙게 됐고 남일현 선생님이 실제 당시에 그 이그런이라는 미터기를 개발하고 지식이 다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시자마자 이거는 지어진 건데?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단순한 오류나 그런 게 아니라 지어졌다고 추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은 오류였으면은 이동거리 데이터들도 다 깨져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딱 그 속도 기록만 남아있지 않은 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는 출력된 기록지 위에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 속도가 안 보이게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한 것이죠. 뒤에 작업이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는 그거는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이제 그거를 서부서에서 그렇게 했는지 혹은 이제 처음부터 기록이 잘못됐는지 이거는 수사기록 원본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록이 출력된 후에 뭔가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경찰 수사 단계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 왜냐면 그 타코미터 당시에 실제로 출력하고 뭔가 또 다른 작업을 해줬던 분도 만나봤는데 그분은 자기가 한 번도 이런 속도를 지우는 작업을 한 적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속도가 지워진 상태에서 어떤 분석을 해달라고 했으면 자기는 거부를 했을 거다라고 그 수사 기록에 당시 타코미터 기록을 분석했던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타코미터를 범인이 누르고 운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범인이 혹시 택시기사가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송에서 사실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는 범인이 택시 미터기를 한 번만 조작한 게 아니라 2번 정도 조작을 한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당시 그 금액을 보면 23,140원이라서 단순하게 주행 버튼을 눌러서는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복합 내지 할증 그런 버튼을 눌러야지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왜냐면은
10원 단위의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본 결과 28.462km라고 남아있는 요 영업거리를 단순하게 할증 요금을 왔으면은 23,140원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야 돼요. 한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근데 23,140원이 나왔을 거는 중간에 이 사람이 할증 버튼을 껐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택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미터기를 최소한 2번 이상, 지불 버튼까지 누르는 거는 3번 정도를 누를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아마 당시에 경찰도 미터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택시기사분들을 굉장히 많이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그 짝기사분도 본인의 기억에 따르면은 수십 회 불려갔다. 계속 불려가서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할 정도로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도 서부서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잡진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빨리 일이 처리된 사건인데 2009년이면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게 수사를 하던 시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도 취재나 이런 걸 하면서 그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예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강조됐던 시절인데 결국에 그래서 저희가 약간 생각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랬다라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었다 불법 체류였던 점이 이 사건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또 이제 아크말 사건을 보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공히 인정을 하는 거였거든요. 아크말이 억울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걸 주장에 떠나서 직접 증거가 없는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방송하는 것은 충분히 시사점이 있고 이제 앞으로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선례로서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